자, 299페이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하기 전에 이 방어 공간 이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하나 체크를 해 두세요. 시험에 출제가 순경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방어 공간 이론은 누가 주장했어요? 예, 오스카 윗먼이 주장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론은요, 주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어떤 지역이나 장소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장소를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뭐예요? 감시한다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방어 공간 이론인데 이 방어 공간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소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이영자의 입이에요. 영자 아시죠? 이영자의 입이에요. 알겠죠? 우리 경찰학은 영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영자의 입에서 요 네 가지가 방어적 공간 요소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더 이상은 뭐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제 세피드 원리는 우리 면접 시험에도 물어요. 면접관들이. 이 세피드 원리 5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물으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영자가 아니고 유영자입니다. 유영자의 할자예요. 알겠죠? 유영자의 할자. 그래서 면접관이 물으면은, 예, 세피드 원리 5가지는 유영자의 할자입니다. 하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점수 안 줘요. 아시겠죠? 이건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두 문자로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는 뭐예요? 유영자 할자에서 유하고 이제 유지관리, 이제 영역성 강화, 자연적 감시, 그 다음에 활동의 활성화, 그 다음에 자연적 접근 통제. 이렇게 떠올리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 5가지가 원리인데요. 여기서부터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이상하게 말이 자꾸 꼬여.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자, 자연적 감시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 그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살고자 한다면. 뭘 고민을 해요. 빨리 좀 말해요, 수업하게. 뭘 한참 쳐다보고 그래. 말하면 되지. 오른쪽. 또, 왼쪽은 없어요? 왼쪽. 왜요? 왼쪽은 왜요? 좀 좋아. 나무도 있고. 그지? 나무도 있고. 사실은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의 차이점은 나무가 있고 나무가 없고 그 차이점이에요. 자, 물론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나도 나무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범죄 예방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방적인 것이 훨씬 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 이 정도 같으면 서로 뭐 이웃지간에 다 알겠죠. 알고 지내겠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여기 살아요. 자, 여기 창문가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집 사람 아닌데? 뭐 친척인가? 그냥 앞에 보고 있는 거죠. 보는데 초인종을 눌러요. 저 집에 아무도 없는데? 초인종 눌러.
이 사람은 모르니까 누르겠지, 일단은.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니까 안에 아무 그리고 반응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빈집이다 하는 거 하긴 했겠죠. 그리고 갑자기 가방에서 뭐 드라이버 같은 걸 끄집어내더니 문을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대신 신고를 하겠죠. 아니면 창문을 열고 당신 뭐 하는 놈이야? 하고 소리 지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이런 데서도 감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데가 훨씬 더 절도범이 침입하기가 힘듭니다. 왜? 어디에서 누가 보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적인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범죄 예방.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뭐예요? 자, 어두우면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서 주변을 밝게 하면 쉽게 범죄를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적 감시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개방적일 때 훨씬 더 감시가 수월하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서 주변을 밝게 하면은 멀리서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지? 쉽게 범죄를 못 한다 하는 게 자연적 감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연적 접근 통제입니다. 자, 이게 아파트 저층이잖아요. 저층이니까 뭘 설치했어요? 방범창을 설치했잖아요. 또 아파트 배관이잖아요. 가스관이잖아요. 가스 배관이잖아요. 이거 자꾸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덮어버렸잖아요. 그 다음 이거 보세요. 뾰족하게 이게 또 덮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설치하기 좀 별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덮어요. 알겠죠? 왜냐? 배관은 동그랗잖아요. 자꾸 올라가기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덮어버리면은 잡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CCTV 같은 거. 또 집에 갈 때 현관문에서 뭐야? 카드 대고 비밀번호 누르고 뭐 홍채 인식, 얼굴 인식 막 그래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은 역할이에요.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적 접근을 막는 거, 자연적 접근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활동의 활성화예요. 자, 이렇게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있어요. 물놀이 하는 곳이 있어요. 또 운동하는 곳도 있고요. 또 쉬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잘 된 아파트가 사실 좋은 아파트예요.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 설치가 안 돼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뭐 앉아서 앉을 때도 없고, 그러면 어른들은 전부 다 밖에 나오겠습니까? 아파트 밖으로 안 나와요. 그냥 뭐 커피 한잔 하더라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집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때요? 따뜻하고 시원할 때. 그때 굳이 집에서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예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어른들이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수다 떨고, 그 앞에 아이들은 뛰어놀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뭐예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른들 앞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으니까 자연적 감시도 돼요. 보호자가 아이들을 감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곁에 있으니까 나쁜 놈들이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어 없어?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활동의 활성화가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활성화는 두 가지 원리를 확대한 거예요. 방금 우리가 봤던 거 뭐죠?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 그 두 가지 원리를 확대한 것이 활동의 활성화다.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만이 아파트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뭐야?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나쁜 놈들이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없어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한 명도 없어. 아이들만 뛰어놀고 있어.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접근하기도 편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유괴라든가 추행이라든가 이런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보통 한 1000세대, 한 800세대 이상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잘 설치가 요새는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죠? 영역성의 강화입니다. 자,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사적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니까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는 길이니까 공적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역성 강화라 하는 것은 이 사적 공간하고 공적 공간을 어떻게 한다?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가 금년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한번 꽁초를 버리고 그거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또 누군가가 새벽에 출근하는데 단지 안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지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짓을 하면은 눈여겨보는 거예요. 좀 이렇게 성격이 가격한 사람은 아저씨 뭐예요? 왜 거기서 소변 봅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 공간에서 누가 소변을 본다? 그럼 뭐라 합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은 안 나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지요. 그 다른 개념이잖아. 아이, 저 새끼 하고 막 가잖아요, 그냥.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하고 가잖아요, 그냥. 그지? 근데 기분이 막 엄청 나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내가 있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더럽히면 기분 나쁘죠. 그죠? 바로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몇 번이냐면은 두 번째 칸 한번 볼까요? 이거 말고. 두 번째 칸 한번 보세요. 영역성 강화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표시 동그라미 해보세요. 표시하여 주변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정대 동그라미 해보세요. 정대시킴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킨다. 강화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영역성 강화예요. 자, 보세요. 경계를 표시하잖아요. 경계를 표시하여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정대시키는 거예요. 경계를 표시해 줌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구분해 주면서 소유의식과 책임의식을 정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 권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역성 강화라고 한다.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는 뭡니까? 자, 벽이 더럽잖아요. 누가 낙서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 거예요? 뭐 지우든지 다시 페인트를 칠하든지. 이게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고장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콘초야 수리해야죠. 그게 유지관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별 어려움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 이 세티드 원리를 적용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2012년도 4월부터 염리동에서 세티드를 적용했어요. 주민들이 다니기 불안했던 골목길을 연결해서 소금길이라는 운동 공간으로 변신을 시킨 거예요. 자, 변신시켜서 이용을 활성화. 이게 바로 활동의 활성화예요. 운동기구를 설치한 거예요, 길에.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고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골목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골목길이 있어요. 골목길이 있으니까 뭡니까? 굉장히 좀 주민들이 밤에 다니기가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중간에 운동시설을 여기다 설치한 거예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밤에 뭡니까? 아저씨들이 나와서 운동하겠죠.
그리고 사람 운동하니까 중간에 사람이 다니기가 얼마나 덜 불안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돼 있잖아. 운동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뭐예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나서 운동을 하게끔, 활동을 하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자연적 감시가 되잖아요. 또, 여기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소리를 질러버리면 가까운 사람들이 달려올 수도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뭐예요? 세프티드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알겠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5가지를 그림을 통해서 다 봤으니까요. 요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다 맞추는 거예요. 파손 즉시 보수한다, 청결을 유지한다, 조명, 조경을 관리한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유지 관리와 관련돼. 이게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잖아요. 하얀색 있죠? 요 하얀색은 뭐예요? 개념이고, 노란색은 뭐예요? 예시가 되는 거예요. 이 예가 어떤 원리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손 즉시 보수한다. 자, 고장 났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갈아야지. 정등을 갈아야 될까? 이게 유지보수잖아요. 유지관리 아닙니까? 유지관리. 청결을 유지한다. 더러우면 깨끗이 물로 청소하든지 다시 페인트 칠하든지 그게 유지관리잖아요. 조경. 나무가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자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깎아야지. 잘라야지. 그죠? 조경 관리하잖아요. 그게 유지관리예요. 자, 그럼 울타리 펜스를 설치하고 사적, 공적 공간을 구분한다. 이거는 뭐예요? 영역성 강하고 처음 설계한 대로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게 뭐죠? 유지관리 개념이죠.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그물 배치. 자연적 감시와 관련되어 있죠. 자, 사적 공간의 경계를 뭐합니까? 표시하여 밑에 적으세요. 제거하여 X라고 합니다. 책임의식과 소의식을 정대함으로써 감소시킴으로써 X라고 합니다.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시험에는 약화시키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죠? 영역성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한 게 뭐죠? 자연적 접근 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의 눈을 활용하여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 두 개의 원리를 확대한 게 뭐죠?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자, 놀이터를 설치하고 공원을 설치하고 벤치를 설치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한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 활동의 활성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 설치, 출입구 최소.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 자연적 접근 통제잖아. 아파트 차단기가 있으니까 입주민들은 쉽게 들어오지만 외부인들은 경비아저씨한테 이야기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가 뭐죠? 자연적 감시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만 대답하면 돼요. 이것 말고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로 갑니다. 302페이지. 자, 지역사회가 또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 자, 우리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목표가 예방입니다. 아시겠죠? 예방이에요. 그리고 원래 경찰의 역할은 뭐였어요? 옛날에는? 범죄 투사 역할이에요. 범죄 투사 역할이라 하는 건 범인을 체포해서 처벌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오늘날 경찰은 뭐예요? 범인을 체포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경찰의 역할은 맞아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우리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공부하잖아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투사의 역할보다는 뭐예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더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어떤 역할을 중시한다고?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만다 중시한다. 알겠습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누가 정립했어요? 예, 트로야 로비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2페이지 보시면 문제지향 경찰활동이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다음 주는 5월 5일이죠. 맞죠? 당연히 수업은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집에도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아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합니다. 알겠지? 일요일날 하고 추석 설명절 빼고는 빨간 날짜는 우리는 안 쉽니다. 쉬는 거 없어요. 애들처럼 굴지 마세요. 알겠지? 빨간 날짜 쉬어야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쉴 수 없어요. 알겠죠? 이 수업 시수도 부족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수험 공부하는 사람이 빨간 날짜가 어디 있어요? 일요일날 하루만. 알겠습니까? 교회 가서 하면 교회 갔다 오시고, 또 아니면 쉬고, 조금 쉬면서 공부를 하시고, 토요일까지는 빨간 날짜고 뭐가 없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지향 경찰 활동이에요.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누가 주장했죠? 골든슈타인. 한 명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이게 문제 해결 과정이 있어. 사라가 있어. 사라. 문제 해결 과정. 사라. 사라입니다. 사라. 자, 사가 뭐예요? 사가 뭐, 사가 뭐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S가 뭐예요? 조사입니다. 스캐닝.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은요, 우리 지역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가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 조사하는 게 첫 번째 S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어.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뭘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돼. 그게 A가 됩니다. 자, 분석을 했어.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았으니까 대응해야지. 그죠? 그게 바로 R입니다. 자, 다 해결하고 나서 뭐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른 더 좋은 대응 방법이 없었는가?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없었던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가? 나름대로. 알겠습니까?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락하면은 조사, 분석, 대응, 평가다. 요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순서를 시험에 묻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슈타인은 왜 이런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주장했죠? 왜 주장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전통적 경찰활동이잖아. 전통적 경찰활동의 역할이 뭐죠? 그렇죠. 진압이에요, 진압. 범인을 잡아가지고 처벌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투사자 역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통적 경찰 활동만 가지고는 범죄 예방에는 뭐예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전통적 경찰 활동은 예방이 중심이 아니고 진압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방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골든슈타인이 뭐예요? 지역사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에요.
자, 누가 주장을 했죠? 윌리엄스. 자, 요거는 무슨 경찰 활동입니까? 자, 요거 보세요. 자, 지역 조직이 있고요. 경찰관이 있어요. 지역 조직이 경찰관한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아요. 자, 우리 지역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경찰이 알고 있겠죠.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지역 조직에서 부여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보를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우리 경찰이 다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우리 지역 주민들도 협조를 좀 해달라 해서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역할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감시하고 공식적인 민간 순찰을 실시하는 거. 방범 순찰대. 이것도 여기 하는 일종입니다. 보세요. 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간대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 반상회할 때 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넓은 지역을 다 순찰하기 힘들다. 우리 경찰은 여기 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할 테니까 나머지 지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를 짜가지고 좀 순찰을 좀 해달라. 알겠습니까?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오케이, 알았다.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그 시간대 그 장소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서. 이게 이웃 지향적 경찰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 다음에 전략 지향적 경찰 활동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누가 주장한 거예요? 이또 골든슈타인이 주장한 거예요. 자,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요 나와 있어요. 범죄 요소나 사회 무질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범죄 요소, 무질서 원인을 제거하고 지역사회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그 기초를 확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예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더 편해요. 대표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여름경찰서. 여름경찰서가 뭐예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여름경찰서가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부산의 해운대. 7월 말에서 8월 한 초중순까지는 뭐예요? 중순까지는 피서, 휴가철이잖아요. 해수욕장 개장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해운대에 오잖아요. 그죠?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막 술 먹고, 막 병 깨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저 해운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경찰관이 출동하겠죠. 출동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차들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빨리빨리 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 휴가철에만 해운대에 여름 경찰서를 임시 막사를 지어서 여름 경찰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출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전략적 지향적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강에 가면은 한강 경찰도 있잖아요. 여름에도 우리 한강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잔하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다리 위에서 또 죽겠다고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뭐 한다? 순찰을 하면서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강경찰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이다. 고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요게 나왔어요. 이번 시험은 요게 나왔죠? 정확하게 요게 나왔어요. 요게 시험 정답으로 나왔다. 자, 전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통적 경찰활동은 뭐가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야, 경찰이 많아, 아저씨야?
아, 경찰은요, 나쁜 놈 잡아가지고 처벌하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경찰이 전통입니다. 초등학생 이런 얘기 할까요? 아, 경찰은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경찰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초등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 하면은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거. 거기에 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주체가 경찰이에요. 전통은 주체가 경찰이고, 지역사회는 경찰과 주민이에요. 다르죠? 이거는 경찰만 주체고요. 전통은 왜? 범인을 잡는 사람은 경찰이 시민은 아니잖아요. 물론 시민들로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니까 이거는 진압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는 경찰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지역 주민과 힘을 합쳐가지고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체가 다르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역할이 달라요. 그죠? 이건 역할이 뭐죠? 범죄 해결이지만 이거 역할이 뭐죠? 네, 지역 문제 해결입니다. 지역 문제 해결. 범죄 해결이 아니고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업무 평가 방식은 전통 어떻게 평가하죠? 뭐 체포율, 검거율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는 평가 방식이 뭐예요? 범죄나 무질서 부재입니다. 범죄나 무질서 부재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작년도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범죄가 100건 일어났다. 올해는 80건 일어났어. 20건 줄었죠. 그죠? 그러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잘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나 무질서가 늘어나 버리면 건수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당연히 뭡니까? 범죄 근거활동이 우선이고 여기 있는 사람, 지역사회는 범죄 예방활동이 우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예요. 자, 전통은 효과성 결정은 뭡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그 대응 시간이 뭐예요? 효과성 측정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는 효과성 결정 기준이 뭐죠? 주민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과 얼마만큼 협력이 잘 되느냐. 그게 바로 효과성 결정 기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뭐예요? 경찰이기 때문에 뭡니까? 경찰은 계급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명령하겠죠. 그래서 경찰의 일방적 의사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는 주체가 경찰과 지역 주민이에요. 지역 주민은 경찰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뭐예요?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 의사전달인 거예요. 대등하게. 경찰과 지역 주민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뭐예요? 협력을 해야 되니까. 알겠지? 쌍방이 되겠고 경찰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하니까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304페이지 범죄 다발 지역. 자, 그거 하기 전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하고 합시다. 전통, 지역사회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자, 범죄에 대한 책임은 경찰한테 있다. 전통, 범죄 무질서 부재, 지역사회, 쌍방 의사소통, 지역, 범죄 해결, 전통, 대응 시간, 전통, 폭넓은 지역 문제 해결, 지역사회. 그 다음 경찰의 일방적 의사전달, 전통, 범죄에 대한 책임은 경찰과 주민에게 있다. 지역, 범인 근거율, 전통, 범죄 근거활동 우선, 전통, 분권화, 지역 주민과 협력 정도, 지역. 됐죠? 지역과 전통 이렇게 구분하시면 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 다발 지역이에요. 자, 시험원은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범죄 다발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할 경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뭐 연구라고 볼 수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니 특정 지역에 일산에 만약에 뭐 어떤 동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 다른 동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러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보세요. 집중적으로 순찰해 보세요. 효과 있어 없어요? 당연히 효과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단속한 그 지역은 범죄가 줄겠지만 그 범인들이 어디로 이동한다?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범죄 전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뭐 일산이다 봅시다. 일산에 이렇게 구가 많이 없지? 일산에 몇 개 구가 있어요? 자, 뭐 있다. 4개다. 그러면 이 지역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 그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어.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범인들이 어디로 이동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범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범죄 전입니다.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할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서 단속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범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범죄 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풍선 효과예요. 풍선을 여러분들이 바람 꽉 넣지 말고 적당히 넣어가지고 손 딱 안 넣어가지고 꽉 눌러보세요. 누르는 그쪽에는 바람이 빠지겠지만 옆으로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은 이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무관용.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이번에 시험 정답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게 시험 정답이었어요. 이번 시험. 자, 무관용 경찰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아주 사소한 무질서라도 위반이라도 관용을 베풀지 말고 무조건 처벌하라는 원칙이 무관용 원칙이에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윌슨과 켈링이 주장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관용을 베풀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처벌을 하게 되면. 아까 낙인 이론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무관용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시험에는 지역사회가 아니고 전통적 경찰활동 개성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전통적 경찰활동 개성이 아니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시험 정답이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순찰을 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2번 볼까요? 기능을 볼까요? 기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학자가 할례가 있고 워커가 있어요. 할례는 5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순찰 기능을. 그리고 워커는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가지는 확실히 암기하셔야 돼요. 그 개수가 적은 워커가 분류한 3가지. 공범대라고 기억하세요. 공범대. 공공안정감 정진, 범죄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또 3가지는 3가지를 순찰의 기능이다라고 분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워커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공통이 하나 있습니다. 대민 서비스 제공은 공통이에요. 체크하세요. 대민 서비스 제공은 공통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세요. 알겠죠? 그거는 공통입니다. 공범대 기억하시고 대민 서비스는 공통이다. 그래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순찰 노선에 의한 구분해가지고 순찰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뒤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넘겨보시면은. 자, 첫 번째 순찰의 종류, 첫 번째가 뭐죠? 정선 순찰이에요. 알겠죠? 자, 정선 순찰이고, 이거는 뭐, 오른쪽에 있는 건 난선 순찰이에요. 요거부터 먼저 비교합니다. 자, 정선 순찰이라고 하는 것은 순찰 시간과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매일매일 똑같아요. 매일매일 그 시간에는 그 지역에 순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과 노선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시간과 노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똑같으니까 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입니까? 자, 이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까? 불신을 바탕으로 합니까? 어? 불신이에요. 왜요? 못 믿으니까 시간과 노선을 정해놓고 순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난선은 어때요? 난선은 이거예요. 순찰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는 아침 9시에 출발하면은 딱 순찰했잖아, 노선을. 그럼 순찰함에 기록을 해야 돼. 몇 시에 도착? 이상무. 또 순찰하는 거예요. 또 몇 시에 도착? 이상무. 이런 식으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특이한 사항 보고하고. 그런데 난선 순찰은 뭐예요? 순찰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순찰했잖아요. 내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찰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이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까? 불신을 바탕으로 합니까? 이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순찰 요원한테 네가 알아서 순찰해. 너 믿어. 믿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난선이고요. 야, 너 못 믿어. 내가 딱 노선과 시간을 정해줄 테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그 노선에 순찰해. 이거는 불신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정선은. 이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이 뭘까요? 장점. 위치 파악이 잘 돼요. 지구대장이 시간만 딱 보면 대충 어떤 노선에 어떤 지역에 순찰을 하고 있다 하는 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또 장점이고요. 또 장점이 뭐예요? 또 장점이 뭡니까? 없습니까? 또 장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연락, 감독, 연락이 용이하다. 이것도 뭐 책에 있는 것처럼 뭐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뭘까요? 범죄자가 매일매일 순찰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찰 내용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차가 지나가고 나서 뭐예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선 순찰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반대가 되겠죠? 이거 장점은 뭐예요? 매일매일 순찰 내용이 다르니까 뭐예요? 순찰 내용 예측이 어때요? 힘들죠?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순찰 내용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책에 체크하시면 돼요. 앞에 표에 다 있잖아요. 자, 예측이 곤란하다. 이게 뭐예요? 장점이에요. 그렇죠?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단점이 뭐예요? 근무자 태망과 수호를 조장할 수 있다.
맞죠? 믿고 맡겼더니 뭐에 순찰 안 되고 나무 그늘 밑에 자세워놓고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장단점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장단점이 있었고 요거 장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장점을 도입하고 단점을 보완한 게 있어요. 알겠죠? 그게 뭐냐? 바로 다음에는 요점 순찰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요점 순찰이 뭐예요? 정선과 난선 순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도입한 게 요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요점이라는 게 있잖아. 이 요점이 순찰함이에요. 자, 순찰함이 있다 하는 거는 정선입니까? 난선입니까? 정선이에요. 순찰함이 있는 거는 정선이에요. 그 다음에 요점 1과 요점 2, 요 사이에는 뭐예요? 난선이잖아요. 그 순찰함이 있는 거는 정선이고 난선 순찰하는 것은 난선 순찰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선과 난선 두 가지 장점을 도입하고 단점을 보완한 순찰이 바로 이 요점 순찰이 되는 거예요. 요점과 요점 사이에 뭐 한다? 난선 순찰을 한다. 그러니까 이 요점 순찰도 결과적으로 순찰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선은 순찰함이 있으면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으로 뭐 한다? 순찰을 해야 돼. 근데 요점은 뭐예요? 순찰함이 있고 순찰함이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는 뭐예요? 노선이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찰함에 가서 이상무. 그죠? 또 뭐예요? 마음대로 하다가 다음 순찰함에 가서 이상무.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점 순찰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구역 책임 자율 순찰은 뭐죠? 자, 구역 책임 자율 순찰은요. 자, 이게 이제 A 지구대 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순찰 팀이 3팀이 있으니까 쪼개는 거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쪼개서 1구역은 1팀, 2구역은 2팀, 3구역은 3팀 맡기는 거예요. 1구역과 2구역, 3구역이 다 뭡니까? 범죄 발생 시간대와 범죄 유형과 어떤 뭐 내용이 다 다르겠죠. 그걸 면밀히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A구역은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어떤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1팀은 뭐예요?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여기에 순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구역은 술집이 많아요. 술집이 많다 보니까 12시부터 새벽 한 4시 사이에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시간대에 뭡니까? 이 팀은 술집 부근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역 책임. 자기 구역을 책임지고 이 가운데서 자율적으로 순찰하는 거. 그게 바로 구역 책임 자율 순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알겠습니까? 요걸 보고 정리하시고. 자, 이거 대답해 봅니다.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아, 말이 좀 힘든 게 자꾸 이게 장기침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몸을 놔서 수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감기 참 굉장히 민감한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 우리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감기 걸려도 앉아서 수업 따라오면 되지만 선생님들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기가 참 치명적이에요. 우리한테는. 뭐 아프고 안 아프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수업 자체가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그래요. 자, 대답합니다.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정선. 범죄자 예측을 교란시킬 수 있다? 난선. 검사 태만과 소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난선. 순찰함이 정선 순찰에 비해 적다? 요점. 담당 구역 내의 범죄 취약 시간과 지점을 적극적으로 분석, 활용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순찰이되는 구역 책임 자율 순찰. 그 다음에 규칙적이다. 정선.
불기주의다. 난선. 범죄자 예측 교란시킬 수 있다. 난선. 범죄자들이 이를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다. 정선. 지정된 요점과 요점 사이에 난선 숫자를 실시한다. 요점. 됐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쉬었다 할게.